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율리아 라투넨코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학문 트라우마라는 주제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떤 트라우마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관계 심리학과 개인 심리에 관한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문 트라우마 주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모가 이런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연구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비디오를 준비하기 전에 많은 문헌을 검토했습니다. 이 문헌은 이 학문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정신분석 문헌입니다. 그리고 정신분석가들은 이 학문 트라우마가 강박적 성격과 이 성격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강박적 악법 성격이 형성되는 아이의 부모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즉, 강박적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즉, 학문 트라우마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 어떤 행동을 보이나요? 부모가. 따라서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아이의 부모나 부모 중 한 명이 또한 강박적이며 질서, 청결, 통제에 매우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 즉 어머니나 아버지는 상당히 냉정하고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아이와 관련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하지만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올바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사회에서 어떻게 올바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러한 부모에게는 자녀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의 사회화를 시작할 때, 즉 그들이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아이를 변기에 익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1살 반에서 2살 정도의 아주 어린 나이에 이루어집니다. 또는 심지어 더 일찍 부모들이 이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너무 엄격할 수 있으며 상당히 통제적이고 상당히 차단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회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매우 일찍부터 주입됩니다. 규율이 비록 아이가 부모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규율에 아직 전혀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올바르게 사회화되고 규율 있게 만들기 위해 부모는 심지어 처벌과 같은 가혹한 교육 방법을 사용합니다. 거기 바로 이 소련 사회에서는 매우 많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메밀 위에 세워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모욕적입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도덕적이고 신체적인 고문입니다. 일부 경우에는 아이에게 머리 위로 의자를 들고 메밀 위에 서 있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었고 아이는 모든 감정을 억제해야 했습니다. 그런 아이는 울지 못하게 하고 폭력에 자연스럽게 반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를 더욱 강박적이고 강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돌보다 강박장애를 이는 바로 학문 트라우마로 인해 발생합니다. 즉, 그런 아이들의 가족은 완전히 강박적일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사람들이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를 중시하는 부모들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매우 형식적으로 대하거나 심지어 아이의 감정과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자신의 필요로 대체합니다. 아이의 필요. 때때로 이러한 태도는 더 깊은 결과를 초래하여 아이에게 나르시시즘 성격 장애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덜 심각한 경우 최소한으로는 강박적 성격 구조로 이어집니다. 즉, 학문 외상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격 구조로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고전적인 형태로 살펴볼 것입니다. 학문 외상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 후 사람이 강박장애, 즉 강박적 강제적 장애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의식적인 행동에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노력,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성장하면서 특정 성격 특성을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는 동안 제 고양이 호세가 저와 함께 했습니다. 이제 그와 함께 학문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의 성격, 특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색함과 탐욕이 특징이며 물질적 가치에 매우 집착합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통제적이며 그들의 부모가 한때 그들을 통제하려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보통 그리고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큰 긴장을 겪습니다. 그들이 어떤 정신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긴장은 그들이 자신의 반응을 억제하고 감정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부모가 그들에게 억제하도록 가르쳤던 것과 같습니다. 배변, 행위, 즉 이러한 아이들은 병에 익숙해질 때 부모는 아이들이 참는 법과 억제하는 법을 배우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호세는 이렇게 나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계속 진행합시다. 이러한 사람들은 고집이 특징입니다. 때로는 심지어 어리석은 고집에 이를 정도의 고집입니다. 그들은 종종 수동적 공격적인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가까운 접촉에서 매우 자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가까운 접촉이 아닐 때는 그들이 올바르고 예의 바르고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자신 안에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예전에 그들이 자신 안에 칼을 간직했던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종종 이러한 사람들은 또한 어느 정도의 강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 생각에서의 강인함입니다. 그들은 지칠 때까지 당신과 논쟁하며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부족한 유연성, 이 창작자의 고정관념을 연구하고 주 일팅의 고정관념을 따르다. 그리고 고정관념을 따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고집과 강인함을 보이는 것과 함께 그들은 또한 우유부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든 이러한 사람들의 성격에 공존합니다. 그리고 경향이 있습니다. 일을 끝내지 않는, 일을 미루는 경향. 그런 사람들은 읽지 않은 책, 끝내지 못한 책이 많습니다. 영화 미완성,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즉
학문 트라우마는 그것은 이끌어냅니다. 사람들이 취약하다는 점, 지연과 강박적인 의심에 빠지게 되는 것을 사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실제로 차갑고 비우호적인 형식주의자로 보이며 올바르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질서와 청결이 매우 중요하며 완벽한 청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나 박테리아와 미생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나 먼지가 있으며 그들은 심지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적이고 강박적이며 반복적인 청결과 질서, 정리, 행동에 그들은 잘못된 곳에 찍힌 작은 쉼표, 작은 얼룩, 테이블 위에 부스러기에 짜증을 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큰 짜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나쁩니다. 그런데 그 대문 한때 터지고 물이 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컨테이너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집중하면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으며 중요한 것에 대한 집중을 잃습니다. 지금 제가 약속한 대로 신체적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문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의 질병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는 매우 소중하며 구독도 저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학문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은 관절염, 동맥염, 관절의 운동성 저하, 관절의 유연성 부족과 같은 질병이 흔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변비와 치질에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 변비로 인해 발생하며 여기서 결과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증상과 질병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표현과 감정의 표현을 억제하고 멀리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것은 그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인격, 이상적인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합리성과 신중함이 특징이며 그리고 올바름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가까운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입니다. 하지만 제 채널을 구독하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학문 트라우마로 인해 사랑에 저항합니다. 사랑은 그들에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가까운 관계를 자신의 삶에 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매우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들여보낼 사람 가깝다 될 것이다. 그것들을 없애려고 노력해라. 자율성에 대한 감각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문 트라우마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심리학 관계 그리고 개인 발전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새로운 에피소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활동과 댓글은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심리학에 관한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말이죠.